최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만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아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비동의 강간죄가 현실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앞서 보신 대로 최근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 뭐 나경원 의원 이렇게 뭐 여성 의원들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예.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그 비동의 간음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제 형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4당 여성 의원들이 이제 거의 모두 참여해서 결국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말하기에는 가해자 시각이 아닌 피해자 시각이 통하는 그런 사회 또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군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재판부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비동의 간음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로 호감을 느끼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피해자 특유의 행동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현 행법 하에서 강간죄, 간음죄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입법적 미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판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는 그렇다면 비동의 간음죄를 형법에 집어넣자. 그래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사실 올해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미투 운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본인이 권력형 가해자, 그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제 미투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하 관계에서는 서로 마치 호감이 있어서 서로 관계에 이른 듯한 태도. 그래서 이제 피해자 특유의 운동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력에 의해서 성적 자유,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발의된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만약에 개정이 된다, 통과가 된다 하면은 종전과는 이제 어떤 면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선 이제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 간음죄.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그 위력 대신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을 때는 간음죄로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하 관계에 있어서 결국 그동안에는 서로 호감을 결국 표시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피해자 특유의 언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에는 위력에 의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것이 이제 현행 그 규정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 규정이 다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의하지 않은 비동의 간음죄로 이렇게 변경이 개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런 관계에 이르러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동안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여지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렇죠. 현행법 하에서는 지금은 묵시적으로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 이제 그 문제고요.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간죄가 그동안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강간한 경우 처벌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간음할 때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네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간죄로 처벌돼요. 그러네요. 또 애인끼리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되는데 그 상대방의 의사라는 것은 내심에 있기 때문에 이심 전심으로 이거 부부간이니까 뭐 이게 무슨 동의를 받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혼할 때거나 또는 애인끼리 서로 헤어질 때, 그렇죠. 야 그때 나는 사실은 내 의사에 반했다. 근데 그 내심의 의사를 밖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범죄 처벌 구속 요건은 명백하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합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처벌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을 때는 간음으로 처벌한다. 이거는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그렇게 반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또 개정되는 강간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때는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거,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돼서 좀 문제가 있는 조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이제 입증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의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청원 네, 게시판에 네. 비동의 간음죄 폐지를 청원하는 그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결국 상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합의에 의한 관계를 하고도 사실은 성폭행 그럴 당했다고 수도 해서 있죠. 결국은 무고죄로 처벌받았어요. 예. 네, 근데 처벌받았는데 집행유예 정도 처벌받았죠. 근데 무고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은 보통 징역 몇 년씩 살고, 또 그 징역이 몇 년이라고 할지라도 성폭력 전과자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무고로 해봐야 집행유예 정도 되니까, 무고죄는 뭐 성폭력 무고인지 무슨 무고인지 모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무고죄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사실 무고죄도 상대방이 처벌받는 형하고 동일한 정도. 그러니까 내가 무고해서 상대를 1년을 처벌받게 할 정도의 무고라면 무고를 한 사람도 1년 정도 처벌받아야 되고, 3년 정도 처벌받을 죄라면 본인도 3년 그렇죠. 정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글에 보면 이게 무고에 대한 그런 가해자들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이거 완전히 내심에 의해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 그렇겠네요.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일부 반대 의견은 적어도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지금 있지 않느냐. 네, 안희정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이 법의 도입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입장도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공청회 등을 열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될 또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시대적인 변화도 있지만 또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직장 내에서, 특히 직장 내에서는 그 성폭력에 대해서 그게 이제 많이 드러났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혼살인 또는 뭐 그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렇죠, 큰 맞습니다. 피해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2차 피해도 일어나고 이제 이런 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인식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동의 간음죄로 처벌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범죄 처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대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간죄의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에는 강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을 때 간음으로 한다. 이것은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하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데도 결국 간음으로 나아가면 처벌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명확하죠. 근데 단순 강간죄의 경우에는 서로 호감을 가진 연인 사이라거나 이제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추상적 그런 범죄 구성 요건이라면, 나중에 내 의사에 반했다고 한다면 그 내심적 의사를 외부에서 알 수 없으니까 이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서 이번에 이제 형법 개정안 중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비동의 간음죄로 도입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강간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를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반하여 간음한 경우로
규정을 바꾼다면 네.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이게 보여져서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부부 간에만 허락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이제 생육에 관한 또 그것이 도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또 서로의 기쁨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이 성이 도구화되고 상품화되고 또는 위력에 의해서 직장 내에서 이렇게 위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성에 대해서 어떤 이런 폭력에 대해서도 제거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남성 중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예.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은 바뀌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가해자 시각이 아닌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변화를 지금은 필요한 때다, 변화가 필요한 때다 이런 네. 이제 뭐 얘기에 대해서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을 포함해서라도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 속에 결국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이런 범죄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직장 내에서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하 직원을 내 마음같이 사랑을 한다면 이제 이런 범죄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도입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 상하 관계에 의해서의 그 간음죄를 결국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하지 말라고 그만 것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제 없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죄인지 그 감수성을 아주 예민하게 키워서 그 성경 말씀을 지키려는 매일매일의 결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에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자율권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더불어서 책임도 강조하는 시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